친구 어머니가 내 생모일 수도 있다면? 당신은 그 비밀을 끝까지 덮을 수 있겠습니까? 지은호는 그 질문 하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한 착각이라고 넘기려 했는데요. 며칠 사이 이어진 작은 단서들이 너무 또렷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지혁이 조용히 건넨 말, 뭔가 이상해. 고성이 쪽에서 가족 얘기를 유난히 감추고 있더라고요. 이 한마디가 지은호를 멈춰 세웠습니다. 지은호는 곧바로 처음 만났던 그날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갔는데요. 갑작스러웠던 재회, 어설프게 미안하다는 말, 지나치게 구체적이었던 건강 질문들까지요. 요즘 잠은 잘 자니? 검사 결과는 확인했니? 이런 말들이 그땐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들렸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목적이 또렷했더라고요. 박성재는 다른 고민으로 마음이 복잡했어요. 신제품 막판 점수 조정 때문에 온종일 머리가 쿡쿡 쑤셨는데요. 이상하게도 머리 아픈 문제보다 마음을 누르는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이수빈이었죠? 이수빈이 3번만 만나달라고 했을 때 박성재는 웃어 넘길 생각이었는데요. 첫 만남에서 그 밝은 말투 뒤에 숨어있던 어른스러운 진심을 받고 2번째 만남에서 사람을 먼저 보게 됐다는 이수빈의 솔직함이 자꾸 마음에 남았답니다. 그래서 3번째 약속만큼은 본인이 준비하고 싶었대요. 너 바다 좋아한다 했지? 이번엔 내가 코스 잡을게. 이 말이 이수빈에겐 하루 종일 심장을 뛰게 만드는 말이었거든요. 그 무렵 이지혁은 속도를 높였습니다. 업무가 빡빡한 와중인데도 시간을 쪼개 고성희의 과거 인터뷰와 기사들을 차근차근 읽어내려갔는데요. 결혼 전 개인사에 대한 언급이 유난히 빈약했고 가족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빠르게 화제를 전환하곤 했더라고요. 이지혁은 그 이상한 회피를 두고 숨기는 게 많다는 확신을 더해갔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단서를 들었는데요. 박성재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어머니가 이전에 아이가 있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박성재는 주저하다가 대답했어요. 한 번 들었어. 예전에 아들이 있었다고? 미국에 있다고만 들었지. 자세한 건 몰라. 그 말에 이지혁의 머릿속에서 가느다란 선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소리가 났다더라고요. 진호는 그날 밤 정순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정순이는 평소처럼 담담하려 했는데요. 말끝마다 숨길 수 없는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은호야, 너 요즘 뭔가 숨기는 게 있지? 엄마가 모를 줄 알았어. 진호는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누가 날 찾아왔어요. 자꾸 건강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따뜻한데 차갑더라고요. 정순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입술을 꽉 물었고 오래 삼켜온 단어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그쪽 사람이 내 생모일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해봤니? 그 말이 방한 공기를 싸늘하게 바꿨습니다. 지은호의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단다. 내가 적합하대. 짧은 문장, 무게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은호는 심장이 묘하게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대요. 감정이 아니라 절차가 먼저 와 있는데와 눈물보다 일정표가 앞선 요청이었거든요. 지은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피를 나눠줄 수 있다면 그건 내 선택이어야 하는데 왜 자꾸 누군가 일정처럼 밀어붙이는 거지? 그 사이 이지혁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은호야,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멈추진 않을 거야. 내가 상처받지 않게 하려면 누군가는 차갑게 봐야 하거든. 이지혁은 밤늦게까지 기록을 모았고 이름들을 줄 세웠고 인터뷰 사이에 빈칸을 채웠습니다. 그러다 어떤 요양원 이름에서 멈칫했대요. 해외에 있다고 알려진 그 아들이 최근 한국에 들어왔다는 정황, 그리고 그 요양원. 이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다음날 박성재를 만나러 갔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의 표정을 보고 장난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해? 이지혁은 간단히만 말했답니다. 성재야, 내가 몰랐으면 좋았을 진실일 수도 있어. 한편 박영란은 엄마 고성이의 낯선 움직임을 먼저 눈치챘습니다. 엄마, 요즘 왜 자꾸 양평 쪽을 가? 고성이는 늘 그랬듯 완벽하게 표정을 관리했는데요. 답은 더 완벽하게 비어있었답니다. 내가 알 필요 없어. 그 말투가 박영란을 멈추게 하기는커녕 더 멀리 걷게 만들었습니다. 박영란은 그날부터 일정을 비우고 메모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유 없이 숨기는 건 보통 하나야. 약점. 박영란은 자신이 지고 있던 얌전한 딸이라는 껍질을 꾹 눌러 접어 서랍에 넣어두고 조용히 준비했답니다. 그리고 그날 일이 엇갈렸습니다. 지은호는 결심했어요. 누가 뭐라 하든 본인이 직접 보고 판단하기로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 눈으로 확인하자. 피 때문이든 뭐든 결론은 내가 낼 거야. 지은호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분을 만나보고 싶어요.
고성이는 빠르게 답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다. 멀리서만 보자. 아이가 많이 약해졌어. 그 시간 박성재는 이수빈과 약속한 세 번째 만남을 위해 드라이브 코스를 다듬고 있었어요. 늘 상대 일정에 맞추던 이수빈에게 이번만은 제대로 보답하고 싶었대요. 돌아오는 길에는 들꽃길이 있어. 거기 좋더라. 이수빈은 그 메시지를 읽고 혼잣말처럼 웃었답니다. 이 사람 디테일이 다정하네. 그런데 마지막 궤를 놓치는 해프닝이 생겼고 결국 작은 민박집을 빌려 하룻밤 묵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수빈은 손에 휴대폰을 쥔 채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지혁과 이수빈, 김다정과 이상철, 가족들에게 전화가 빗발쳤거든요. 괜찮아요. 내일 아침 바로 돌아갈게요. 같이 있어요. 이상한 일 없어요. 이수빈은 울음과 웃음 사이에서 목소리를 잡았고 박성재는 짧게 말했답니다. 내가 직접 인사드릴게. 그 말이 이수빈에게는 처음으로 우리라는 단어가 들리는 순간이었대요. 다음 날 세상이 같은 속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양평 요양원 정원 끝에 서 있었고 고성이는 멀리서만 보자고 덧붙였어요. 휠체어에 앉은 한 남자가 햇살 쪽으로 몸을 돌렸고 지은호는 숨이 멎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오래전에 헤어졌던 고등학교 친구와 닮은 웃음, 오래전엔 아무렇지 않게 나눴던 말투의 온기, 그런데 지금은 아픈 기색이 선명한 얼굴. 설마 입술 끝에서 튀어나온 이 한 단어가 지은호를 뒤흔들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은호야, 내가 아니면 그 아이가 버티기 어려워. 말은 부드러웠고 논리는 단단했는데요. 그 부드러움과 단단함 사이를 이지혁의 경고가 파고들었습니다. 이상하게 일정이 먼저야. 상처가 아니라. 그 장면을 멀리서 본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정순이였죠? 정순이는 가게 납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그 풍경을 보게 됐는데요. 몸이 먼저 굳더라고요. 저게 누구야? 왜 저렇게 무릎을 고성이가 정원 한쪽에서 눈물을 훔치는 손짓, 지은호에게 향하는 조심스러운 호칭, 우리 아이를 살려줘. 그 말 끝이 정순이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순이는 저녁에 돌아온 지은호를 붙잡고 담담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진짜 엄마라면 내 몸부터 챙기자고 했을 거야. 내가 견디기 힘들면 다른 길을 찾자고 했을 거야. 내가 아니 먼저인 그 부탁은 엄마의 말이 아니야. 그 말이 지은호 마음을 크게 흔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은호는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혹시 정말 마지막 방법이라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다면? 두 마음이 싸우기 시작했거든요. 이날 밤 이지혁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재에게 사실을 먼저 말하지 않겠다. 대신 증거를 더 모으겠다. 이지혁은 이유를 설명했어요. 지금 말하면 폭탄이야. 성재도 상처, 은호도 상처. 누가 이득이야? 그쪽만 이득이지. 이지혁은 밤늦게까지 자료를 모으다가 한 인터뷰의 한 구절에서 손이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재혼 전의 생활을 묻는 질문에 고성이가 답한 문장, 아이 얘기는 언젠가 따로 이야기하자. 이지혁은 속으로 중얼거렸답니다. 언젠가는 보통 영원히 오지 않거든. 그 무렵 박영란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확인부터 하자. 박영란은 택시를 타고 양평까지 따라갔고 요양원 창문 너머로 고성이 곁에 진호를 봤습니다. 박영란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어요. 엄마, 왜 숨겨? 왜 가족을 빼고 가족 문제를 꾸며? 박영란은 집으로 돌아와 고성이에게 은근히 말을 던졌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 어디 갔다 왔어? 고성이는 화를 짧게 냈고 박영란은 그 반응을 그대로 수첩에 옮겨 적었대요. 화낸 날 이동 경로 숨김. 다음엔 직접 사진까지 찍자. 조용한 딸이 조용하지 않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재와 이수빈의 마지막 약속은 의외로 조용히 끝났습니다. 바람과 파도 얘기를 오래 했고 서로의 초조함도 솔직히 털어놓았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결국 막차를 놓쳤습니다. 작은 민박집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있을 때 이수빈은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너무 좋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가벼웠어요. 박성재는 답장을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마워. 그런데 다음 문장이 이수빈의 밤을 잠들지 못하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내일은 내가 내 부모님께 인사드릴게. 이수빈은 웃다가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 진짜구나. 하지만 바로 그때 박성재의 휴대폰에 이지혁의 전화가 왔습니다. 성재야, 지금 이야기해도 되냐? 목소리 끝이 흔들렸고 박성재는 직감했답니다. 나쁜 소식이구나. 다음 날 이지혁은 진호를 불렀습니다.
말문을 쉽게 열지 않았고 단어를 고르고 또 골랐대요. 은호야, 고성이 그 사람이 성재의 새어머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호는 의자 등받이를 꽉 잡았고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다더라고요. 그럼 내가 어젯밤 본 그분의 아들이 이지혁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더 조심해야 돼. 너의 선택이 누군가의 계획에 이용당하면 안 돼. 지은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안에 있던 모든 감정들이 서로 부딪히며 뒤엉켰거든요. 내가 직접 확인할게. 누가 뭐래도 마지막은 내가 결정하자. 정순이는 밤새 뒤척였대요. 엄마라는 이름으로 한 발짝만 더 참아볼까도 했지만 결국 참지 않기로 했답니다. 아침에 지은호에게 말했어요. 나 내 편이야. 어떤 결정을 하든 내 편이야. 다만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약점으로 쓰는 순간이 오면 그땐 내가 앞장설 거야. 지은호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이 뜨거워졌대요. 엄마, 나 무서워. 근데 나 도망만 치고 싶진 않아? 정순이는 지은호 손을 한번 꼭 잡아줬습니다. 그 한 번이 지은호에게는 큰 등이 되었답니다. 한편 박성재는 우연처럼 보이는 우연들을 되짚어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닌데. 어머니 고성이가 가족 얘기에서 빠르게 벗어나던 자리들, 자꾸만 비어있던 하루 일정들, 그리고 남들이 모르게 다녀온 양평. 박성재는 차분히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숨기고 있는 가족 얘기가 있습니까? 고성이는 단 한 박자도 쉬지 않고 답했답니다. 내가 알 필요 없어. 이 단호함이 오히려 답처럼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서로 다른 방에서 네 사람이 동시에 같은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이지혁은 은호를 지키자를 떠올렸고, 지은호는 내 선택을 내 걸로 만들자를 되뇌었고, 박성재는 진실을 감춘 채 관계를 이어갈 순 없다를 마음에 새겼고, 고성이는 이제 결정을 받아내야 한다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누군가가 더 있었죠? 박영라였습니다. 박영라는 엄마의 약점을 손에 쥐기 시작했는데요. 그 힘을 어떻게 쓸지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건 그 한 걸음이었어요. 지은호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분을 정식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일정으로 말고 가족으로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좋다. 다만 아이가 놀라지 않게 조심하자. 문장을 읽는 순간 지은호는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차갑게 식었대요. 또 아이라고 부르네? 이름을 피하네. 이수빈은 그와는 전혀 다른 고민으로 밤을 샜습니다. 박성재가 내일 인사드릴게라고 했는데요. 아침이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 손이 떨리더라고요. 나 이제 농담으로 부자와 결혼할 거야로 말 못하겠다. 진짜 사람을 좋아해버렸나 봐. 이수빈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대요. 만약 성재 오빠가 상처받는 상황이라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지? 이수빈은 세 번째 약속을 자기 방식으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선은 내가 정하자. 이야기는 여기서 숨을 고릅니다. 고성이의 과거는 모두가 알 만큼 드러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덮을 수 있을 만큼 가벼운 것도 아니었거든요. 지은호는 피의 무게와 내 마음의 무게를 한 저울에 올려보기로 했고요. 이지혁은 진실이 사람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증거를 더 모으고 있었고요. 박성재는 어머니의 침묵이 얼마나 큰 파문을 낳을지, 그 파문 속에서 우정과 사랑을 동시에 지킬 수 있을지 계산 아닌 계산을 하고 있었답니다. 박영란은 조용히 칼을 갈았고요. 한 가지만 분명해졌습니다. 세상이 정해준 선이 아니라 내가 정한 선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점이요. 지은호는 메시지 창을 또렷하게 응시하며 스스로에게 말했대요. 누가 나를 이용하려 한다면 그때는 내가 멈추자. 하지만 누군가가 진짜로 손을 내민다면 내가 먼저 잡자. 피든 마음이든 선택은 내 것이다. 그 한 문장이 다음 회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누군가는 고백할 거고, 누군가는 부인할 거고, 누군가는 기록을 꺼낼 거고, 누군가는 울면서도 서명을 요구하겠죠? 하지만 한 사람만큼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름은 지은호, 마음은 단단해졌고 선택은 타인의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언어로 적히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아주 작은 예고 하나만 남겨둘게요. 박성재가 다음날 정말로 인사를 가는 순간 문 앞에서 마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의외의 표정으로 이렇게 묻는데요. 당신, 지금 누구 편입니까? 어느 쪽이든 상처가 보이는 질문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박성재가 피하지 않습니다. 누구 편이냐고요? 저는 진실 편입니다. 이 대답이 누군가의 심장을 차갑게 만들고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처음으로 뜨겁게 만들 겁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그 뜨거움과 차가움이 동시에 덮쳐오겠죠?